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교재 15페이지 합의관할, 드디어 나왔습니다. 합의관할, 이송, 관할 파트에서 2개 공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제가 법원행시하고 법무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주관식만 치르기 때문에 대표 쟁점만 공부를 하고 출제하시는 분도 그렇게 아마 출제하시는 걸로 제가 역대 기출을 보았을 때, 근데 유독 우리 시험, 이 사무관 승진 시험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는 게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거에서 물으니까 생소하다 그런 것이었는데 요체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은 객관식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전문 공부하고 올라오신 분을 전제로 출제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 지정관할, 지난 시간에 사물관할 이 2문제를 공부하면서 제가 논술 쓰는 요령을 말씀드렸지요. 요쯤에다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의요건 쓰는데 법은 절차가 있더라. 그 절차를 어디서 찾느냐. 민사소송 규칙을 공부를 하는 것이 경쟁자들보다 앞설 수 있는, 나올 때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도 나가시죠. 합의관할.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봤자 듣고 까먹으니까 예를 보고. 합의관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9조입니다. 우린 객관식 공부했기 때문에 합의관할 29조라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 시험장 쓸 때 법전 던져주면 이런 것도 버벅거린다고. 지체말로. 그죠? 29조를 열어서 합의관할 일단 조문을 음미하시고 객관식은 음미식이나 안 해도 됩니다. 스적만 알아도 OX 판단으로 찍으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맞추지만 주관식은 법전의 의미를 음미까지 하셔야 잘라서 요건 만들고 쓰여지지 않은 글씨를 기억해서 요건 기억해내고 효과까지 씁니다. 본 강사가 공부할 때도 수없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9조 1항 당사자는 합의로 1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그래, 합의관할이 합의로 관할 정하는 건 알겠는데 1항에 보니 1심을 정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2항에 보니 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법률 관계가 특정돼야지 불특정, 앞으로 모든 소는 어느 법원에 한다. 그런 합의는 무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법률 관계가 특정되어야 된다는 요건이 이 글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라고 특히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관할의 합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서울 사는 사람이 관할법원이 제주도야. 제주도까지 가야 내가 소송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라. 그래서 대부분 서면으로 하는 게 대규모 집단, 기업 집단들이 약관을 통해서 잘 보이지 않는 글씨로 조그맣게 이거에 대해서 뭐 하면은 어느 법원이다. 그럼 자기 집 앞에 있는 법원을 딱 지정해 놓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소비자는 그 법원 가느니 차라리 내가 포기하고 말지. 그래서 이 합의관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오겠으나 약관규제법에서 특별히 또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예시답안을 한번
훑어보면서 합의관할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죠. 예, 의, 서설. 우리는 의 요건 효과라고 그랬는데 의를 포함한 그 챕터를 서설이라고 합니다. 서설, 취지, 구별 개념 등등등 우리가 아는 것을 이렇게 도입부에다 쓰는 부분을 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죠? 쓰긴 썼는데 의 쓰려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의가 버벅거려. 그래서 일단 의는 잘 외우자. 예, 좋습니다. 의 한번 보시죠.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다. 29조. 예.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그죠? 취지, 사적, 자치, 당사자의 편의. 예, 그렇습니다. 약관규제법에서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규모의 어떤 경제단체하고 일개 개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약관 거래를 하면서 조그만한 글씨로 탁 써놨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린 서면으로 했잖아. 그것도 서면이야. 예. 불합리한 일이 생길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합의관할 쟁점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성질 소송계약의 일종이며 소송 능력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서설에서 만약에 우리가 쓸 때 쓰는 게 의, 취지, 성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없습니다. 많은 구별 개념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제도하고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고 이 구별의 실익은 이런 것인데, 예. 여기서 만약에 또 생각났으니까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설 파트에서 의, 취지, 성질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쭉 써서 내가 잘 아는 문제야. 그럴 때 고득점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썼다면은 4 해가지고 서설 맨 끝에 목차에다 문제점이라는 것을 목차를 답니다. 그죠? 문제점이라는 것은 목차를 달아가지고 이 문제를 왜 내신 것 같다. 예를 들면 최근 이슈가 된 판례가 있더라. 아니면은 이 문제를 낸 이유를 내가 알아. 그죠? 그럴 때는 그 문제점을 여기다 제기를 약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일반 요건, 절차, 효과 이렇게 쭉 쓰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로마자 가면은 이런 거 정도 되겠죠. 결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결어. 아는 문제가 났을 때문입니다. 가정하고 말씀드리. 그럴 때는 내가 여기서는 장타를 한번 칠 수 있겠구나. 났다 이거. 그럴 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왜 내셨는지 최근에 라는 판시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뭐가 문제된다. 일어나놓고 문제점 적시해놔놓고 여기다는 그 판례 잔뜩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어떠한 면에서 타당한 판시였다. 또 개정법이다.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되었는데 입법으로 해결되었으니 어떠한 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다. 예. 이러면 이거 남들 다 씁니다. 그죠? 의요건, 절차효과. 왜 내가 찍었으면 남들도 찍었을 테니까. 그죠? 남들하고 답안을 차별화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문제점과 결어에다가 수미일관한 어떤 논술식 문제를 내셨지만 좀 건조하지 않은 남들과 약간은 차별이 되는 답안을 작성하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론 한번 보시죠. 요건, 조문에 잘라서 요건을 이렇게 분설했습니다. 그죠? 임의관할이군. 왜 전속관할은 안 되나?
예, 안 됩니다. 그죠? 29조인데, 예, 조문을 열었으니까 31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31조를 보면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몇 조, 몇 조, 몇 조, 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딱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29조 적용하지 말라. 전속관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말라. 법전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객관식 공부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책이 그렇게 틀린 책 별로 없거든요. 대충 받아들이면 되는데, 주관식은 그걸 다 받아들이다는 사람 머리로 외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죠?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전에 좀 쓰인 건 요걸 좀 여기다가 좀 이렇게 만져 놓자. 31조를 보니 29조는 임의관할이군. 그렇게 한번 느껴 놓으면 잊어먹더라도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잊어버렸어. 그때는 방법이 없어. 기본서는 그냥 부정행위야. 그죠? 근데 법전은 부정하라고 주시잖아. 그죠? 가면은. 부정행위 하세요. 이렇게. 법전은 주신다고. 근데 내가 기본서에 그게 있는데 큰일 나십니다. 시험장에서 기본서 꺼내시면 부정행위고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합법적인 부정행위를 하라고 분명히 이거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2차 시험 칠 때 법전 줍니까? 거기도 당연히 줍니다. 31조를 보시고 29조 적용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애써서 외우지 않더라도 1심 법원은 29조에 있고 이건 31조에 있잖아. 그죠? 전속관할 하지 말고 그럼 임의관할이군. 예, 토지관할, 사무관할, 뭐 임의관할. 이거 두 개가 이거라는 건 기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블라블라 짓거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특정 이 말 있었죠. 그죠? 전문에 있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읽었잖아. 서면, 이항에. 왜 서면인지까지 우리는 그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같이, 그죠? 서면으로 꼭 해라고 괜히 증거 없이 말로만 했다고 해서 그 말 했니, 안 했니? 뭐 말은 사라졌으니까 녹음을 했니, 안 했니? 그러지 말고 서면에 부동문자로 남기자는 거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합의 시기 제약이 없답니다. 제약이 없는데 왜 일반 기본서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예. 합의 시기는 제약. 그러니까 소송하다가도 우리 합의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송의 전제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상의 요건을 갖출 것. 오, 이렇게 길게. 예. 약관규제법에 관한 어떤 판례를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읽고 그렇군 고개 한번 끄덕거려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시험지에 쓰겠습니까? 그죠? 합의 관할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네. 약관규제법 한번 느끼시면 된다 이겁니다. 합의의 모습에는 부가적, 전속적, 딱 보면 부가적이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된다. 전속, 그게 아니다. 저기만 된다. 뭐, 예. 그런 것을 만약에 판례에서 의사 해석 문제로서, 이게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불분명해.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판례에서 이렇게 정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학설 나왔으니까 또 학설 얘기합시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이 법원행정처에서 치는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어렵더라고요. 법원행시나 법무사 시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학교법학에서 기준, 보통,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그 주제들,
역대 사법시험이나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다루어진 그런 주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사무관 성질은 좀 생뚱맞은 느낌이 있다. 굉장히 특이하다. 그럴 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체는 규칙인 것 같다. 그래서 법과 규칙을 평소에 많이 읽어 놓는 게 제 생각엔 딱 그렇습니다. 법과 규칙을 오히려 기본서로 하시고 이걸 아예 그냥 기본서로 생각하시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이 책을 문제집으로 하시니 어떠할까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운 게 과연 학설을 쓰라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문제 내시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법원 관계자실 인 텐데 그분들이 무슨 학설에 관심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법전에 보면 법과 규칙이 다 있고 실무선에서 예규나 대법원 규칙이 몇 개이며 그런데 그러고 기출문제 다 알려져 있고 생뚱맞게 이 학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걸 문제 내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만약에 학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겠군. 학자로서 그런 주장하는 것이 그럴 수 있겠군. 그냥 한번 참고하시고 그 밑에 있는 판례를 읽어서 내 걸로 만드는데 판례를 읽었을 때 언뜻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동지의 어떤 같은 취지의 견해가 혹시 주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의 견해가 왜 이 판례를 반대하는지 슬쩍 보면 아 판례가 왜 그렇게 판시했겠군 끄덕거리면서 이해를 하고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까지 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죠? 판례 긴 거는 또 나올 때 정리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학설 다 공부해서 외워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본 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강좌에서도 학설은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폐지하는지.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관할도 지금 머리가 터지는데 무슨 다른 나라 재판권 객관식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그죠? 국제재판권 하면 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에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책을 쓸 때 또 관심 분야가 또 이래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죠? 그걸 보면, 야, 이게 중요한가 보다. 국제하면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최소한 우리 시험을 출제하거나 채점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예, 절대 수준이라기보다는 관심의 대상이 다르죠. 그죠? 국내 사건도 지금 국제, 어디 연구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예, 연구 결과.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여권 절차 효과에서 드디어 효과까지 왔습니다. 합의의 효력. 이것이 늘 관할에서 하면 관할의 변동, 관할권 창설, 관할의 항정. 아까 우리 그죠? 지난 시간에 지정관할 지정관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사물관할. 예.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의요건 절차 효과에 따라서 격식을 갖춰서 효과를 쓰다 보니 관할의 항정, 관할권의 창설 이렇게 이런 예를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어떤 관할에 대해서 툭 만약에 논술식으로 물었다 하더라도
어렵사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험 안 나와 그런데 아주 버리지는 마시고 그래도 혹시나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지 하는 게 수험생 태도죠. 그죠?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규칙 공부 많이 하시는 게 주관식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출문제 쭉 보니까 법과 규칙 공부하라는 얘기군. 예. 근데 법원행시나 법무사 시험은 약간 또 성격을 달리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관 승진 시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효력의 범위 나왔습니다. 요게 사례쟁점인데 글쎄요. 우리 시험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사례쟁점이니까 학습하고 가시죠. 효력 범위 이게 이런 뜻입니다. 관할 합의를 했어요. 당사자끼리. 근데 그 권리 관계가 양수가 됐을 때 과연 양수인에게도 그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좋겠어. 한번 천천히 여기는 같이 음미하고 가시죠. 관할의 합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맨 앞에부터.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간의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죠. 근데 특정 승계인 나왔으니까 승계인은 또 일반 승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상속인 같은 사람. 일반 승계, 특정 승계로 나누어 가지고 일반 승계는 당연히 미치지만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그 채권 관계, 권리 관계가 채권이냐 물건이냐로 또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특정 승계인의 경우 첫째 채권이 였다면 그가 이겁니다. 양수인도 변경된 권리를 양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라면 양수인에게도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예,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 이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채권은 양수인도 변경된 권리관계를 양수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물건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물건 복정주의.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저게 논고. 채권 복정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없죠? 그죠? 채권은 대부분 사적 자치로 당사자끼리 임의로 하고, 예, 법은 최소한의 규율만 하지만 물건은 당사자끼리 뭐 합의로 우리 이런 물건 만들자 인정되지 않죠. 철저한 법정주의. 법에 있는 것만 물건입니다. 근데 관할 합의가까지 미치는 물건이 있도록 하자. 그건 네 생각이고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거에 해당하는 게 물건 법정주의 원칙상 당사자 간의 관할 합의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예, 판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게 사례로 나왔어. 근데, 너무 좀 진부한 사례. 책에는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할까 말까 망설이지만, 그래도 당사자까지 넘어갈 수 없어서 관할에서 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해서 맨날 이거 하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 정리하십니다. 이거는 사례쟁점이기도 하고 사견으로서는 오히려 이거보단 재척을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그게 요즘 트렌드에 더 맞죠, 그죠? 재척은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 시험, 법원 행시 등에서 교차 출제했고 최근에 그것도 그러면 뭐 최근 기출 문제니까 얼마든지 출제 정당성이 있죠. 뭐 수험생들도 당연히 준비했을 것이다. 재척 사유 우리도 한 냅시다. 그럼 내는 거예요. 오히려 재척을 하겠다. 법원 파트에서는. 좋습니다. 예. 또 관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변론 관할입니다. 변론 관할. 교재 18페이지 변론 관할. 30조.
아, 저는 이렇게 법전을 이렇게 지금 펴가지고 아직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강좌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가기 있으면 저하고 같이 이 법전 펴시고 같이 찾으면서, 예, 하시죠. 만약에 강좌 끝나고 내가 뭐 또 알아서 하지. 예. 제 경험으로는 그게 알아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좀 법전을 좀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래서 같은 페이지 펴으니까 30조 바로 보이네요. 그죠? 예. 법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이 말은, 예, 없던 관할권이 생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 말은. 그죠? 그렇게 써놓고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전 그대로. 그죠? 제도적 취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왜 그랬을까? 당사자 편의 때문에 그랬겠지. 그죠? 이거 옛날에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에 단문 준비를 하면은 이 서설에서 제도적 취지, 구별 개념, 그때는 변론 관할, 무슨 관할과 비교를 하고 제도적 취지, 참 서설에서 소목자가 5개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죠? 남들하고 차별 내려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방법까지 생겼습니다. 그죠? 문제점. 예.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데, 예, 그건 아는 문제가 났을 때, 이 문제가 정말 왜 냈고, 최근에 입법, 개정사항 또는 이슈가 된 판례,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 났을 때 남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그 문제를 여기서 풀어준다. 결어해가지고. 잊으실까봐 2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예, 좋습니다. 서설, 요건, 예. 첫 번째, 소가 관할권은 없는 제1심 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당연한 전제죠. 이거는 분서사항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것까지 쓰겠다. 예, 생각나시면 써도 됩니다. 2점, 요건 2번째.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였을 것. 그러면서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소송 요건에 관한 다툼, 즉 본안전 항변이 아니라 본안에 대해서 응소가 들어와야 돼. 그죠? 소송 요건이 있네 없네 그거 아니라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였을 것.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여기 또 있는데, 이거는 진도별로 우리가 천천히 가니까 변론 파트 가야 이제 자백을 알아야 이게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읽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파트는 나중으로 미루셔도 됩니다. 예. 예, 이거는 자백이나 자백간주까지 공부를 해야, 아, 맞아, 그때는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더라. 그때 이해하셔도 되고, 약간 미룬다는 표시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진도순으로 이렇게 차분차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뒤에 진도가 이렇게 사례 문제 쟁점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분 또한 이렇게 제끼다가 그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예. 저 본 강사는 요거를 표시를 해놨다가 그 파트에 갔을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변론 관할이 뭔지만 알자. 예, 예. 관할 위반에 항변이 없을 것. 요건 3개밖에 없다. 그죠? 근데 변론 관할에서 절차라는 게 쓸 게 없나 봐요. 그죠? 그런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백지를 내가 써야 돼. 그럴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정비가 돼서 법과 규칙의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보면은 비슷한 법과 비슷한 위치의 규칙을 보면 절차 조항이 있는데 쓰면 우리가 득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규칙을 좀 강조드리는 것을 어떤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의 준비를 하다가 만약에 교재에 써 있지 않지만 규칙에 이게 있는데 이거 쓰면 점수인데 왜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효과 없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없겠죠, 그죠?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효과 관할에서 효과 늘 그죠? 없던 관할권이 생기고 관할의 항정이고 그렇게 책을 읽는 거야. 여기도 있고 그죠? 책도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같이 우리가 책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책을 어떻게 줄일까 같이 논의해보는 이송 문제 나왔습니다. 이송 문제. 이송인데 사례가 있고 그 다음 문제를 보니 포괄적인 단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단문학습을 먼저 하고 사례를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을 다음 문제 먼저 보시고 이송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송. 이송한다는 것은 이송하는 거죠. 의도 안 쓰셨어. 의. 소송의 이송이라 하면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계속의 이전이라고 짧게 말합니다. 그죠? 이송이라는 거 10글자로 말해봐. 그러면은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툭 찔렀을 때 10글자 내외로 대답할 수 있는 빠르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실력보다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원래 객관식 시험으로 만약에 최종 판가름이 나는 시험이라면 열심히 해가지고 잘게 해서 끝나지만 만약에 그 시험을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관식까지 쳐야 돼. 그럴 때는 분명히 자기 실력보다 점수 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정리를 잘해. 정리를 잘해. 빠른 속도로 정리해서 외우고 있다가 문제 나면 또 빨리 또 쓰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관을 이호 강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죠? 뭔가 소송 이송이 뭐니? 그러면 소송 계속 이전하는 거야. 요렇게. 예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나겠습니까만은 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짧게 딱 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거를 요렇게 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되지. 요렇게. 그래야 그렇게 자기 가진 책이 정리되어야 여러 번 읽으면 되겠죠. 그죠? 여러 번 읽으면 되겠습니다만 좀 적게 읽고라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같이 나름의 책 정리 방법으로 책 정리를 하시고 그래야 시험이 일주일 남았다. 아니면 2주 남았다.
그때 책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최근의 기억으로 시험을 친다? 그게 남들보다 유리하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제도적 의의는 저런 의의가 있겠지요. 34조하고 35조입니다. 그죠? 그러고 일단 뭐 이런 두 문자 같은 우스꽝스러운 짓은 좀 안 하고 싶습니다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관자 있습니다. 그죠? 관심. 나한테 관심을 주면 관심을 반환하겠다. 뭐 그렇게 말도 되지도 않게 외웠습니다. 원래 두 문자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관심 반환이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관할 이반에 의한 이송 네 가지가 있는데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 이른바 재량이송 35조 얘기입니다. 반소에 의한 이송, 환송에 가름하는 이송. 우리 옛날에 이렇게 네 가지를 외웠어요. 이건 400몇 조 가야 있는 거예요. 반소하고 환송은 400몇 조니까 조문 400몇 조에 있다더라 만약에 남은 찾아 써야죠, 그죠? 그래서 관심 반환이라고 관할 이송의 원인은 네 가지가 있으니 그중 대표적인 것이 34조하고 35조다. 그리고 34조 관할 위반에 대해서는 이송 신청권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된다. 모든 학자들이 그걸 인정하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끄떡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다. 예. 그런 의식하에서 문제 쓰실 때 만약에 관할 위반의 이송의 경우에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것을 서술해서 문제점에서 조그맣게 써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블라블라 판례 이렇고 판례 이렇고 쫙 씁니다. 의요건 절차 효과. 그거 다 썼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결어. 예를 들어서 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 대법원은 이송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뭐를 위하여 뭐 당사자의 뭐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말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 쉽게 만들 수 있어 우리가. 그죠?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위해서 이송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 나의 견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나의 견해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시험 치는데 나의 견해라는데 뭐 그죠? 그래가지고 단순한 논술이 났을 때 남들과의 점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비판받는 판례가 있어. 그럼 우리는 뭐 신났죠. 비판받는 판례인데 관할 위반 이송 신청 맞아 그거야. 이래가지고 서술에서 문제점 이렇게 써놓고 수미일관하게 다 쓴 다음에 써야지. 이것만 쓰시면 이 사람은 이송이 뭔지를 알고 하는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송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의요건 절차까지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알고 비판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턱 물으셨다. 그럴 때는 서설 문제 제기하고 결어에다가 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래야 답안이 수미일관해 보이고 내용은 다 들어있군. 크게 칭찬해 주시죠. 그죠? 채점하시는 분이. 그게 고득점 그리고 나의 합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기술을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34조. 예, 쭉 올려보니까 뭐 35조도 나오고 34조를 일단 조문을 한번 읽고 여전히 법전은 그 페이지에 펴 있습니다. 그죠? 34조 관할 33조에 보니까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손으로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오, 그런 조문도 있군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매몰돼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차라리 법전을 기본서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읽고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를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문제집으로 정리하는 게 시험에는 그게 빠른 길입니다. 예. 기본서 예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33조 34조 1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때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그렇군요. 2항 단독 판사는 쭉 그렇다. 3항 여기에 절차가 다 있네, 그죠? 여긴 4항에다가 전속 관할일 땐 그래 하지 말라 이 말이 4항에 써 있어, 그죠? 규칙까지 갈 필요도 없어. 법에 써 있어, 그죠? 35조가 바로 손해나 지연을 위하기 위한 이송의 경우입니다. 35조 같이 읽읍시다.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아까는 관할권이 없으면 있는 곳을 이송해라. 관할 위반 이송. 35조는 관할권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여기 신청이 조문에 있다, 그죠?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 관할은 그렇지 않다. 예. 34조는 관할 위반 이송. 근데 이송이라는 게 아무리 신청해도 잘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34조부터 이제 관심 반환 중에서 34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4조 얘기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조문에 되어 있지요. 상급법원을 1심법원으로 한 제소, 관할 위반 상소. 참 많이도 찾으셨습니다, 그죠? 다 이송하는데 우리 판례 특이한 거 하나 있죠. 비송일 경우에는 각하합니다, 그죠? 판례는 각하, 그죠? 대부분 다 이송해 줍니다, 그죠? 근데 비송일 경우에는 잘못 들어오면 각하. 직권 이송, 관할 위반은 직권으로 해야 되지 너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이 판례를 정리 같이 하시지요. 여기서부터입니다. 판례는 관할 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은 이 얘기입니다. 없으며 당사자의 이송 신청은 네가 하더라도 법원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며 이송 신청에 대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이송 신청 각하 결정을 하여도 즉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게 판례입니다. 그죠? 판례를 인용하실 때에는 라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끝내줍니다. 섣불리 무슨 설의 입장이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죠? 판례가 무슨 설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판례도 모르는데. 그죠? 판례가 나는 무슨 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논리를 폈지 내가 무슨 설이다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답안지에다가 판례는 뭐라고 판시하여 무슨 설의 입장이다. 왜 나도 모르는 걸 네가 알고 있니? 판례가 듣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판례가 야 나도 모르는 걸 네가 무슨 설이라고. 나는 무슨 설 아니야. 나는 그냥 판례야. 우리 그렇게 씁니다. 답안지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답안지에 그렇게 딱 맺으셔야지. 뭐 좀 있으면 뭐 사자 상대 소송해 보면 판례는 의사설인데 뭐 이 경우에는 무슨 설이고 무슨 설이고
그거는 학자들의 주장, 견해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견해는 무권 해석이에요. 무권 해석인데 그냥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의 유권 해석에 충실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입법자의 결단인 법과 규칙, 이것을 신전이라고 생각하신다. 고 이번 강좌에서는 약속하시죠. 예. 그러나 그건 너의 견해니까. 우린 그렇게 책 읽으면서 그렇게 읽읍시다. 그죠? 누가 막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건 너의 견해고, 농담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예? 그건 네 생각이고. 법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예. 어디까지나 무권 해석.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논평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권 해석이 우리의 시험의 자료다. 그리고 입법자의 결단, 국회에서 만든 법, 대법원에서 제정한 규칙. 예. 철저하게 유권 해석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맞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5조 나왔습니다. 괜히 온갖 설들에 후달리다 보면은 우리 시험만 무너집니다. 괜히. 그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시험에. 35조.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또는 재량 이송 또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 이송. 35조에 의한 이송. 이름이 많습니다. 이 이송. 근데 여기는 조문에 보면 신청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의 읽으면서 봅시다.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현저한 손해는 사익적이고, 지연이란 공익요건인데, 어쩌고, 예. 요렇게 하십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한때 저걸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됐고,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막 영어까지 쓰셨다, 그죠? Forum, non-conveniences. 불편한 법정. 고생하셨다. 아니, 지금 35조 하다 갑자기 예. 맞지요? 페이지가? 예. 맞습니다. 이거.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사문화된 제도이다. 이건 쓰면 좋겠다. 그죠? 우리 대법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다. 조문에 너의 신청권이 조문에 있는데 신청해봐라. 내가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사문화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36조 신법이라고 하셨는데 2002년에 민사소송법이 대폭 개정, 거의 새로 제정되다시피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이 만들어서 독립하고 2002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민사소송법을 신민사소송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법이라고 36 그때 들어왔어요. 지재법상에.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예, 반환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반소제기에 의한 269조 2항이 있습니다. 이건 반소 조문에 나오는 건데 269조를 지금은 안 찾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269조를 찾으면서 반소라는 게 있는데, 그치? 반소. 객관식 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반소인데, 그때도 이송이 있네. 한번 느끼시고 잊어버리셔도 시험장에서 법전 주면 생각난다. 예. 그래서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공부할 때 법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환송에 가름하는 이송 436조. 전문을 열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송의 절차,
야, 역시 규칙에 저게 있군요. 그죠? 이 절차, 규칙. 오, 규칙의 10조 저거 찾아서 써주면 되는데 저게 절차, 이송의 절차가 뭐지? 큰일 나십니다. 그죠? 공부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규칙에 비슷한 위치에 찾아서 있다. 그러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만약에 문제 나오면 그때 찾아 쓰면 되니까. 그죠? 좋습니다. 오. 좋은 얘기입니다.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력. 딱 맞다. 그죠? 의요건 절차 효과가 딱 맞아. 왁구가. 효력. 구성. 근데 이송에는 조문의 구성력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38조 한번 열어볼까요? 38조 이송 결정의 효력. 조문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게 구속력이구나. 2항에 보니까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39조 적시항고 40조 이송의 효과. 와우. 굉장히 쓸 게 많습니다. 그죠? 38조만 써도 잔뜩인데 무슨 저런 말씀을 40조, 예. 소송 기록의 송부 40조. 2항. 그러네. 법에, 그죠? 법에 소송 기록 송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험은 당연히 우리 직역과 관계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부각시켜. 법원 사무관으로서 당연히 법에 있는 걸 내가 모른다. 그건 안 되겠죠. 부수처분 37조까지 찾아서 감유 가처분 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그 전에도 37조의 조문 찾아서 또 적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실 때 조문 번호만 이렇게 만약에 형광등 돼가지고 내가 법전만 막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 문제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긴 거 쭉 읽고, 그냥 고개 한번 끄덕거려 주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걸 내가 쓰는 건 아니야. 그죠? 가능하지도 않아, 그거는. 그렇지만 법전 번호가 쭉 돼 있고 법전에 내가 흔적이 있어. 그럼 내가 이게 나도 이대로는 못 써도 내가 원하는 답안지. 최소한 그 정도만 해도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송을 공부했으니 앞에 우리가 건너뛴 문제 있지요. 똑같습니다. 잠깐만 검토하고 이번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라고 놨습니다. 사례도 아니다. 준 케이스 정도인데 읽어보시죠. 피고로부터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송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그 이송 신청의 성격, 관할 위반 이송, 재량 이송에 따른 참여관의 검토사항 또는 이송 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논하시오. 예, 정말 간단히 논해야 됩니다. 참여관의 검토사항 이렇게 물으셨잖아. 그죠? 그 문제 힌트 다 줬어. 아까 우리 한 거. 규칙에 보면 이건 규칙까지 갈 필요도 없어. 법조문에 절차가 다 있잖아. 그죠? 이송 절차. 비교적 최근 문제다. 그죠? 11년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원행시든 사법시험이든 뭐 법무사 시험이든 일반적으로 대표쟁점을 이송을 물으시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이 까다로워. 이럴 때 참여관에 이렇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규칙 유의, 법의 절차 조항 유의. 예. 간단하게 한번 스캔해 보시죠. 서설. 예. 문제로 또 제기하셨어. 예. 정할 말 없으면 이러셔도 됩니다. 예, 관할 위반 이송 34조 여태 인지법까지 찾았어. 대단하다. 그죠? 선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위송
여태까지 블라블라 35조 내용 또 해주시고 검토. 이거 답안 작성하신 분은 아마 인지법에 달통하신 분 같아. 뻑하면 인지법이야. 우리는 꼭 써야 됩니다. 예. 법원 사무관에 쫓으니까 인지가 안 들어오면 바로 보정 내려야죠, 그죠? 예, 중요합니다. 이거. 이송 절차. 예, 규칙 10조가 아까 기억나는데 여기 11조까지 찾았다. 그죠? 규칙점은 늘 말씀드렸죠. 또 이번 시간에만 3번째 말씀드립니다.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행시하고는 다르다. 사무관 시험은 규칙조문. 예, 나올 때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항고 법에 있는 거 39조 찾아서 써주고 결론. 제가 그랬죠, 그죠? 결론에서는 저렇게 하고 저게 서설에서 작은 목차 문제점 해서 여기다 쓸 말을 슬쩍 제기한 다음에 결어 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써준다. 남들하고 답안을 차별화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번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